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신탁을 설정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세제보다 2분의 1 하나의 계약권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좀 신탁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다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달라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내가 죽은 다음에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관리해주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처분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제도가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유언과 같이 우리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화면에서는 특별히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상황별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센터님.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그 신탁을 설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상속인들 중에 하나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네, 뭐 장기적인 질병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네, 뭐 장애인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상황을 가지고 네. 이럴 때 이제 신탁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마 모든 집안의 이제 그 고민이 그 장애인 자녀 때문에 이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제에서는 우선 장애인을 위한 어떤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신탁과 결합해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는 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예. 신탁 계약에서 수익자로 장애인 자녀를 지정하고 신탁 계약을 하게 되면 5억까지는 증여할 때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면 자녀에게 가는 거는 5천만 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직계 좀비 소관의 성인 예, 경우에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증여세 비과세 한도지만 그의 10배인 5억까지 이제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수익자를 반드시 장애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해야만 것이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액 아니면 뭐 이제 신탁 설정 금액의 전액 아니면 뭐 일부만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일부만 해도 됩니다. 5억까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자는 되게 부모가 아시죠? 부모가 하시고 그다음에 수탁자는 뭐 금융회사나 뭐 또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 재산은 뭐 금전도 되고 또 부동산도 되고 주식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아무것도 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수익자는 반드시 이제 장애인으로 하는 게 이제 목적에 부합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탁의 목적을 이제 만약에 신탁 계약서에 써놓는다고 하면 되게 어떤 형태로 써 넣어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이 장애인 신탁의 목적은 장애인 자녀가 정말 사망할 때까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장애인 자녀의 이제 복리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신탁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의 목적은 이게 매월 일정한 현금이 장애인 자녀에게 갈 수 있도록. 되게 뭔지 물론 이제 그 수익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한 5억 정도의 금융 자산을 우리 이제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신탁을 설정한다 그러면 매월 어느 정도의 이제 금액을 원금은 놔준다고 치고 원금이 이제
원금이 예. 5억인데 예. 그게 이제 적극 자산으로 예. 이렇게 투자형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정기예금이 요즘에는 예. 금리가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금전을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예. 생활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예. 우리가 이제 노출이 돼 있어서 예. 2020년도에 예. 그 관련 규정이 예. 좀 개선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예. 이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 이자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자와 예. 원금 일부를 헐어서 예. 150만 원까지는 생활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전에는 예. 예를 들어서 5억의 이자만 예, 원금은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후관리 요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졌죠. 예. 예, 이자만 1% 해봤자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5억의 1%면 1년에 5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죠. 아, 12달 하면은 예. 40만 원인데 예.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원금을 일부 헐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어떤 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세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예.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에서만 신탁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 5억 내면 뭐 일부 원금 헐고 뭐 수익하고 같이 주는 게 뭐 네. 그냥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었군요. 네, 안 됐습니다. 이전에는. 최근에 그게 개정이 된 그렇군요. 겁니다. 예, 예. 예, 이게 뭐 예. 책에서 배워만 가지고 안 되는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신탁의 목적 중에 수익 자산 혹시 이제 그게 부족하면 네. 이제 신탁 자산의 이제 원금 원금을 예, 예. 합해서 15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이 만약에 10억이 되면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 비과세 혜택이 만약에 내가 우리 예, 예. 자녀에게 10억을 예. 주고자 한다. 예, 예. 그러면 이제 5억까지는 비과세로 예, 예.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예. 이제 증여 플랜이든 상속 플랜이든 정해서 거기서 일부 또 생활비가 추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받는 한도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세 혜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더 추가로, 많은 금액을 예, 예.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렇습니다. 것이네요. 네. 네, 신탁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장애인- 신탁 기간은 수익자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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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제 기간이 굉장히 장기죠. 예, 예, 그래서 뭐 사망 시점이 또 언제일 모르죠. 뭐 정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예. 일단 기간을 정해놓고 예, 이제 계속해서 연장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대체적으로 신탁 기간이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뭐 관행상 네, 한 20년이 맥시멈 기간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뭐 자동 연장이 자동 되도록 연장되는 그런 네, 조항으로 그렇게 구성을 그렇게 구성하면 문제가 하고 없겠다.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장애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 신탁 보수 같은 걸 좀 싸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금융기관이 가지고 예,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 신탁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네. 미국의 이제 노던 트러스트 뱅크나 예. 이런 정말 신탁 전문 회사를 봤을 때도 예. 이제 사회적 기여 목적으로 예. 장애인이나 예. 미성년자들 예. 이런 목적으로는 신탁 보수가 매우 낮은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신탁인 경우에는 예. 그 보수를 예. 뭐 기존의 일반적인 보수 체계보다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수준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 뭐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 조카 중에 하나가 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음. 제가 그 걔를 볼 때마다 아주 음. 짠해요, 마음이. 네네. 이게 뭐 자기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잘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네. 이게 뭐 부모가 죽으면 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여자 조카고요. 예.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뭐 자기 가정이 이뤄서 사는데 네. 끝까지 돌볼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신탁을 이제 뭐 설정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권하고는 있는데 저도 사실 네네. 잘 몰라서 네네.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신탁을 하도록 좀 네네. 예. 권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자녀 관련된 신탁을 설정할 때 특별히 뭐 고려를 해야 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가 아까 금전, 부동산, 주식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금전의 경우에 계속해서 헐어 쓰는 것에 예, 내가 만족한다. 예. 그러면 이제 금전으로 하시겠지만 예, 아니다. 예. 이건 내가 차라리 5억 정도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사서 내가 한 월세를 배정하는 게 낫겠다. 예,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예, 예, 차라리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신탁을 하는 것도 조금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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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떤 자산을 내가 할 건지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주식 배당금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하겠다. 예. 이제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스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하면 조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신탁과 관련은 없지만 예, 장애인 이제 세제 혜택으로 예, 보험 상품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이제 연간 4천만 원까지 나오는 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보험은 예. 또 그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그 즉시연금으로 이제 4천만 원이 나오는 수준을 역산해 보면 예, 그 비과세 금액이 10억, 11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보험 금액과 예, 또 저기 신탁을 통한 5억 이렇게 예. 생각한다면 예. 15억 이상은 비과세로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군요.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뭐 제가 이제 증여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실 엄격한 의미는 증여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증여하고 똑같은 그렇습니다. 효과를 가지고 예, 있는. 예, 예. 야, 이거 15억 상당의 금액을 증여세 없이 그렇습니다. 예,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예. 아, 이 대단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이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이제 장애인 자녀 혹시 뭐 꼭 장애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중에 뭐 배우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거나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도 뭐 똑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적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구성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예. 아까 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 5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네. 있다는데 배우자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배우자는 예. 해당이 되지 않고요. 예, 예. 장애인 자녀, 예, 자녀 예, 직계 자녀 혹은 손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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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진행이 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의 범위가 예. 꼭 우리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 법에 보면 예. 중증의 어떤 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위 군인,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훨씬 넓군요. 넓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예. 좀 중증의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전 또 예. 뭐 장애인 그래서 뭐 국가에서 얘기하는 뭐 몇급 장애 네, 뭐 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네, 네. 아니고 예.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장애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네, 네. 그 요건에 맞으면 예, 예.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장애인이 이제 상속인일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아마 이런 생각은 많은 분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어떤 경우냐면 그 경제적인 관념이 좀 떨어지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도박 중독이 있다거나, 네, 네. 혹시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마약 중독이 있다거나, 네, 네. 아니면 무슨 뭐 명품에 꽂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산 관리를 못하는 그런 예, 경우. 예, 예. 제가 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재산을 상속해주게 되면 이거 몇 년 못 가서 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는데 경제적으로 나중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는 나는 좀 신탁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이제 예. 지난주쯤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예, 이른 중반된 아버님이 예. 40대 중반된 아들을 걱정해서 오신 겁니다. 40대 중반의 예, 아들을.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우로 예. 아들한테 재산을 주게 되면 예. 왜 친구들 그 권유에 예, 예. 마음이 약해가지고 친구들이 부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술자리 투자해라. 나가서 예. 투자도 하고 카드값 긁어주고 예, 예. 술값 내주고 예,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본인 재산이 예. 이제 그 탕진돼 버리는 예. 이제 이런 케이스였는데요. 예. 똑같이 이제 본인이 오셔서 그런 자녀가 예. 정말 80, 90 될 때까지 예. 일정한
월별로 생활비가 지급되는 구조가 가능하겠느냐 예, 예. 이렇게 이제 문의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보험은 아니지만 예, 아들이 80세 예. 뭐 정말 그때까지 예. 월별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예. 구조 설계를 해드렸던 아, 그런 그렇습니까?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전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되는데,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경우고, 진짜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재산을 통해서 자녀들이 끝까지 네.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몇 가지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탁자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되시는 거죠. 예. 수탁자는 이제 금융회사나 금융기관, 예.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익자는 수익자는 이제 살아생전에는 아버님이 본인을 예, 예, 수익자로 선정을 해 두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하면 예, 쓰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예, 우리 아들을 이제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00만 원, 월 200만 원 이런 걸 분할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신탁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알아서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예, 없겠네. 예. 용돈 내가 주고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죽은 다음에는 딱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네, 이렇게 네. 가도록 한다 하는 네. 일에 이렇게 이제 수익자에 관한 이제 신탁의 목적을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설정을. 신탁 기간은 뭐 역시, 그것도 이제 20년에 뭐 예, 일정 기간 연장하고, 연장하실 이제 수 이런 있도록 정도로.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장 해가지고 네네. 이제 수익자가 죽었어요. 네. 그럼 대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신탁을? 이제 연속적인 이제 수익자 설정을 해놨다.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예, 수탁자가 예, 그대로 이제 예. 재산을 쥐고 있는 겁니다. 아. 보관하고 있다가 예, 1차 이제 아들을 위한 예, 이제 수익금의 지급이기 때문에 예, 아들에게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예, 아들이 사망하면 예, 그때는 이제 뭐 법정 상속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손주에게 넘어가도록 예, 이렇게 예. 이제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예.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까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예, 예, 그래서 이제 증여된 절세 목적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를 들어서 월 임료가 나오는 뭐 부동산을 증여를 하되 예, 이제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예, 그 위탁자가 이제 자녀가 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마음대로 신탁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예, 예. 신탁 계약에 그 락을 예, 예, 동의자를 예, 아버님을 걸어놔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예, 이렇게 예, 구성을 해서 예. 생활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처럼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네.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뭐 증여세 내더라도 나중에 상속세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작을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상황별로 장애인이 상속인일 때,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자녀가 상속인일 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신탁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구성해야 되느냐, 장단점, 그리고 이제 세법들 이런 경우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